네, 안녕하세요. 한국사가 전문학원 구원사 전명생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언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고향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굴비 흠의 영광이잖아요. 네, 영광의 백수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백수의 의미가 99년 삼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바로 알게 된 건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되다 보니까 백수의 의미 99의 삼봉을 이시군이라고요. 수는 원래 공국이 구음인데 근데 한자를 보니까 백수 할 때 100이 줄고 99룸이 할 건데 99룸이 할 건데 한자로 좀 힘들지 않았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힘맥자 한자가 물론 한자 표현자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99를 의미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100에서 한일 단위를 빼가지고 힘맥이 된 거죠. 그래서 100빼기를 해서 99거든요. 그래서 99의 공리. 굉장한 현명한 말장난 중에 어느 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공상사춘 작품에서 서민을 대표하는 말투기가 서민으로 설정된 공격들의 양반을 설명할 때 소개를 할 때 계달의 양자에 계달의 수반을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시단 말이에요. 계달량은 개가죽 강사, 계달의 수반은 계달량의 상, 한마디로 개가 쓰는 양반이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잘 안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처음에 이런 말을 시작하냐면 저도 이제 학원 생활이 벌써 한 지가 20 몇 년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갈수록 아이들의 되게 어휘랑 표력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어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저도 문해들을 많이 받고 요즘 대중을 통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죠. 근데 사실 국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깝죠. 물론 꼭 그 안타까울 필요는 없겠죠. 첫 번째로는 뭐 디지털 침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요즘 세대 아이들이 영상매체 디지털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에 대해서는 문자매체에 대해서는 소문이 있다 보니까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신에 그와 반비례하게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했을 때는 굉장히 동력이 강하죠. 강단점이 있는 거죠. 저보다 그건 나쁘다고 말씀 없지만 지금 저는 어쨌건 그걸 당신 입장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왜 아이들이 이렇게 갈수록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상매체의 발달 문자에 대한 무관심 그것도 있겠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골 가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애들 공부를 할 건데 왜 가슴이 심해질까? 일단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 한 가지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의 그 맹점인 것 같아요. 그 맹점의 명제가 뭐냐면 우리말이니까. 그죠? 우리말이니까 우리말인데 왜 굳이 신경 써야 돼?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대부분의 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건 뭐냐면 근데 우리말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관심을 안 둬서 우리말에 대한 무기가 생기는 게 가장 저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바라는 게 일단은 제가 초등 1, 2, 3, 4 저학년은 배제 잘 되겠지만 배제하고 초등 5학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하는 어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글을 읽는지를 단 한 번이라도 체크해보는 부모님이 저는 얼마나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 안 되겠죠. 왜? 우리말이니까. 근데 이제 막상 학교를 가보니까 이래서 중학교한테 점수 잘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고등학교에 안 나와요. 그거는 결국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작게는 어휘력, 크게는 독해력이겠죠. 근데 그거는 결국 읽기는 습관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고등학생 독해가 안 되는 고등학생을 대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본인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나를 읽어주고 해도 안 될 때는 본인 제 스스로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단어는 모르고 오히려 안 돼 있고 읽기 능력이 안 잡혀져 있고 안 읽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가끔 어머니들 상담을 보면 어머니들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단 한 번이라도 영어 수학 중요하죠. 우리가 대학에 있어서 영어 수학 하는 것에 반해 그것도 반해 그만큼이라도 제발 지금 내 아이가 5학년 6학년이지만 중학교 1, 2학년이지만 얼마나 단어력이 있고 어휘력이 있고 얼마나 이걸 읽을 수 있는지를 제발 한 번쯤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고등학생 돼가지고 고등학교 그거 어느 거 하시잖아요. 그때 보냈어요. 학원 보냈어요. 점수 안 나요. 또 학원 바꿔요. 또 학원 바꿔요. 또 안 나와요. 박수라니까. 어떤 서울의 명강사가 그렇게 못 박수입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중학생일 때 내 자식이 얼마만큼 어휘를 가지고 있는지 특별한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보고 싶으면 돼요. 우리 일기예보 있잖아요. 일기가 무슨 의미인지, 일기가 무슨 의미인지, 강우량이 무슨 의미인지, 강수량이 무슨 의미인지, 강설량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강우량과 차이가 뭔지, 강우량, 그 다음에 강수량, 그 차이가 뭔지. 아마 얘를 물으면 모를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근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단어를 저도 보는 단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는 없죠. 뭔가 단어를 안다고 해서 글을 계속 다니고 한 번쯤은 제발 그걸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다 싶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죠. 저는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은 제가 마치 국어선생이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국어 제가 강사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타격을 하는 거죠.
국어 읽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타강이 될까? 수학 문제가 나왔어요. 도저히 안 돼요. 영어가 나왔어요. 그래, 단어를 많이 알아서 해결 했어요. 아니, 해석을 했어요. 독해가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국어 읽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국어라는 과목은 우리말이라고 어떤 전 세계의 선생님 수업을 가장 중시해요. 제 분야에서 영수청 어머님들께서 관심 없는 말도 안 해요. 그 절반만 해도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근데 효청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점수 안 나오면 자꾸 학원을 바꾸시고 왜 이럴까 고민을 하시고 그때 와서 책을 읽으라 하시고 아니 그런 거 안 읽으면 어떻게 책임을 내주겠어요.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일단 부모님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학원에서 그동안 강박한 부분도 있었죠. 저도 지금 세상 갈수록 이제 해를 받아 느끼는 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부분, 문장 독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을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현재 중학교 1학년 개설대 다니지만 첫째는 저는 생활을 시키고 싶은 게 어휘력을 좀 증강을 시키고 싶어요. 과거에는 저도 굳이 국어에서 어휘력을 따로 책을 구입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했었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휘 관련된 책을 아이들에게 구입해가지고 그때그때 제가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문학비만 글의 관리별 구비를 하지 않고 체크하고 읽는 방법 잘 소개를 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고등학생들 좋은 데는 아니지만 어휘력이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지상투로 안 되겠다 싶었을 때는 어휘력과 관련된 책을 구입하게 해가지고 지도를 끊임없이 지도보다는 제가 체크를 해야겠죠. 숙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해가지고 일단 어휘력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리는 방법을 한 번에 체크하고 글의 종류에 따라 글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읽어줘야겠죠.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선생님한테 안 읽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읽는 방법을 스스로 제가 읽어주고 다 설명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책임을 갖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통과적인 부분들 계속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시면 읽기는 우리 말이니까 쉬운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 말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강과하니까. 못하고 영향을 미치. 그리고 이거는 어렸을 때 유년시절 때 잡히지 않으면 고학년, 고등학생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점수 안 나오죠. 어머님들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자꾸 학원 옮기게 되죠. 옮겨서 점수 안 나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힘든 건 그냥 학생 스스로 되고 이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어머님들의 이런 선택이고 또 이런 선택 속에서 또 그걸 지도하는 저의 선생님이고 그 부분을 저도 조금 증명시켜서 또 앞으로 소송이 강해지니까 그 부분도 저도 더 참고를 해가지고 지도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월등하게 갑자기 점수가 오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거는 어찌됐건 장기적 과목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세월이 흐를수록 또 시대가 바뀌고 과목의 흐름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하니까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밥습 해가지고 어머님이랑 상담해가지고 절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하니까 믿으시면 한번 바뀌어주십시오.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학생하고 이야기해보고 어머니하고 또 상담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단기간으로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